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활기찬 김태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키워드부터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가 부럽다는 겁니까? 자,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일 텐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6일에요. 공식 SNS에 올린 웹툰인데 제목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부럽다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웹툰이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북한의 학교 생활을 주제로 수업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북한의 소풍과 운동의 얘기, 우리와는 다르게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 또 금식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워서 먹는다든지 잠깐 집에 다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웹툰에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 자, 이 웹툰을 보면 북한이 부럽다, 북한에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이 웹툰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밥이 없어서 급식을 못 줘서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러면은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많아요. 북한 찬양하는 거냐? 이 웹툰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도 있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소풍을 못 가니까 이게 부럽다고 한 거 아니냐? 네. 북한 학생의 실상을 교육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그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개시 하루 만에 이 웹툰을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웹툰을 내리기만 했다. 우리도 코로나 끝나면 소풍을 가면 좋겠다. 이런 반응으로 댓글을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북한 소식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북한 소식인데, 자, 지금 영상 보이시죠? 한 남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지금 네. 보고 계신데, 자, 이 남성이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넘어왔다가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던 그런 바로 그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저게 지금 교도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요, 중국 지린성의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요. 지난달 18일에 이 교도소를 탈옥을 했습니다. 네. 당시 교도소 CCTV에는 교도소 내 건물 위로 올라가서 교도소 담장을 넘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이 됐는데요. 네. 자, 높은 담장에서 떨어져서 유유하게 사라지는 모습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죠. 세상에. 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면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남성이요,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으로요. 지난 예. 2013년 7월에 탈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데 아니었군요. 이틀 만에요, 현금하고 옷 등을 훔치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절도죄, 불법 입국죄 등등 해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장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여러 차례 이제 감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후년 2023년 8월에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소하게 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될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탈옥을 감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공안은 이 남성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참 무슨 흉악범도 아닌데 1억 3천만 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우리 동포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연봉 8천만 원 기술자. 아니 8천만 원을 줬는데도 기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앵커께서는 홍어 좋아하십니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걸 먹습니다. 저는 홍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거든요. 자, 홍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흑산도 홍어죠. 네. 그런데 요즘에 이 홍어 손질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홍어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홍어 손질이 어려운 겁니까? 다른 일반 생선과는 다른가 봐요? 자, 이 홍어가요, 다른 어종보다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나 이 내장 손질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손질하는데 한 30-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일반인들은 3시간을 손질해도 이걸 다 못한다고 합니다. 3시간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인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남 신안군이요, 작년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홍어 썰기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과정인데 지난해 올해 해서 지금 한 26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이런 민간 자격증 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자, 이 26명 드디어 내일
첫 시험을 치릅니다. 홍어 손질, 썰기, 포장 뭐 이런 등의 시험 과목이 있고요. 여기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8천만 원을 준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놀라셨죠? 보통 이 홍어 한 마리 손질하는데 2,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아, 손질에만. 예,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마리만 손질해도 이게 30만 원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8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고 괜찮은 직업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아, 내년에 이 3기 수강생 모집한다거든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연락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힘도 필요하다면서요. 자신이 없네요. 어쨌든 전문가가 되려면은 이번 키워드처럼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자, 골목에 수레가 지나가는데요. 주위에 학생들이 이 오. 수레를 끌고 있죠. 네. 뭡니까? 뭐 얼핏 보니까 무슨 진짜 뭐 폐지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는 길에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마침 이때 강풍이 불어서 할머니가 주운 폐지들이 아유, 날아갔고요. 네. 이 학생들이 나서서 폐지를 주워준 겁니다. 아유.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 힘드실까 봐 큰 길까지 수레도 끌어들인 겁니다. 아, 참 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누군지도 밝혀졌습니까? 보통은 이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죠. 네네. 그런데 부산경찰청이요, 이 학생들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도 공개했고 신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부산 망미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아, 망미중학교 학생들 진짜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 네. 분위기를 확 깨는 키워드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예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제가 임팩트 있는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자, 진짜 노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만약에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이 비닐봉지에 저렇게 노예라고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사진이요. 바로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인데요. 음식 배달이 왔는데 비닐봉지에 이렇게 노예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해당 매장에 항의까지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그럼 뭐 손님에게 저희가 노예입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이 노예라는 글자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숫자 아이고. 160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 매장에서요, 이 네. 배달할 때 1605라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자칫 노예라고 보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건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배달시킨 분이 아파트 1605호에 사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정말 오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